자, 일리아스라는 작품은요,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리스라고 부르고 있는 히랍 땅에서 히랍어로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기원전 8세기 직전에 약 400년 동안 문자가 사라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어려운 문자가 있다가요, 문자가 한 400년 없어졌다가 다시 페니키아 문자,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자주 보게 되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렇게 되는 것들이요. 이런 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소문자로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소문자는 늦게 발전했습니다. 원래 대문자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T자처럼 됐네요. 어쨌든 타우도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이거 유럽 최초의 문학 작품인데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전체 이렇게 칠판처럼 유럽이 생겼다라 그러면은 빛이 동방의 이쪽 구석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빛이 쭉 번져나간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동남쪽 귀퉁이에 있는 히랍에서 처음 문명이 발전할 때 지금 세계 문화의 중심처럼 되어 있는 저 서북 쪽은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생각하지 마세요. 빛이 차차차차 밀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랍에서 제일 먼저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에서 발달하고 이탈리아 지역의 로마에서 다른 데로 문화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히랍 문화 중에서 최초의 작품이다. 그럼 유럽 문화의 최초의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분량이 제가 아까 이거 책 한 권 된다 그랬는데 분량이 이만큼 되기로는 거의 세계 최초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서양의 문학이 시작되었고 히랍의 문학이 시작되었는데 그건 서양 문화의 시작이고 어찌 보면 세계 문학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리아스라는 작품은 세계 문학 전집의 맨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학생 때는 세계문학 전집을 목록을 구해서 그걸 지워가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맨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걸림돌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이걸 탁 뽑아 들었는데 사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저 노노에 관한 책 제가 친하게 지내던 신정권 선생님이 쓴 책을 봤더니 노노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신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어디서나 앞에 있는 것부터 읽으려고 그러는데 혼자서는 읽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이거 읽으라고 학생들에게 목록만 주고 사실은 선생님들도 이건 이제 직업으로서의 교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먼저 배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도 읽는 방법을 배우질 못했고요. 그리고 그냥 자신도 읽을 줄 모르면서 학생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뒷사람도 읽지 못하는데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도 읽지 못하는 채로 여전히 목록에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꼬를 이렇게 터드리면은 앞으로 이거를 지나서 다른 것들을 쭉 읽어 나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조금만 더 보시면요. 기원전 8세기 히랍 땅. 그리고 문학 장르로는 서사시라고 합니다. 서사라는 말은 뭐냐? 이야기가 있다란 뜻이고요. 시라는 말은 무엇이냐? 운율이 있다란 뜻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시가 뭐냐고 얘기하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 일리아스를 배우는 한에서는 그냥 운율이 있다. 일정하게 반복되는 운율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시조 배울 때는 음수율 그래서 숫자가 있고요. 뭐 영어에는 요새 되게 강약격이 있죠. 일정하게 반복되는 강약이 있는데 아니면 라임이 있습니다. 뒤에 어미를 맞추는 한 행의 끝부분을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히랍에서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장단의 틀이 있었어요. 자, 첫 행에 이렇게 됩니다. 메니나 에이데테아 펠레이아디 와킬레우스 이게 첫 줄이에요. 히랍어로. 그래서 제가 읽은 거는 별로 이렇게 운율이 없는 것처럼 일부러 좀 산문에 가깝게 읽었는데요. 메니나 에이데테아 펠레이아디 와킬레우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이제 운율을 많이 강조해서 한 겁니다. 장단단 하는 그런 운율이 있습니다. 장음을 이렇게, 단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요. 장단단.
장단단. 한번 써봐라. 몇 개 썼어요? 5개.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단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요. 이렇게 단음 2개는 장음 하나도 되는. 이렇게 일정하게 반복되는 장단의 운율에다가 저거는요, 일리아스만 저렇게 쓴 게 아니라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랑의 시들을 많이 쓴 엘레게이아라고 하는 운율도 이거를 변형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율이고요. 저게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한 행이 오늘날의 200자 원고지처럼요. 어떤 필사하는 사람들이 산문을 옮겨놓고도 내가 지금 옮긴 산문이 이 행으로 계산하면은 몇 행 정도 된다 그래갖고 그 임금을 요구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서사시 운율이고 이런 거 닥틸릭 헥사메타라는데 되게 장, 단단, 뭐 삼복격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요. 장음 하나, 단음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별로 재미는 없는 이름이지만은 육복격이요. 육복격. 6번 걸어가는 격이다. 한 걸음, 2걸음, 셋, 넷, 다섯, 6걸음. 여기 가위표 쳐놓은 거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사시라는 것은 이러한 운율에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작자는 호메로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한 사람 건지 여러 사람이 계속 쓴 건지 모른다. 게다가 한 사람이 나중에 정리했다 하더라도요. 그 이전에 문자 없던 시대에 아마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운율에 맞는 구절들을 이렇게 전에 내려온 것을 마지막 사람이 아마 썼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따가 원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하죠. 분량은 15,000행 정도, 보통 두께의 책 한 권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전체는 이 히랍 글자 알파베타가 24개예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24권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일리아스 1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요거 대문자로 쓰면 일리아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에 뭐 100 그러면은 일리아스 1권 100행. 뭐 또 이렇게 소문자 베타에 100 그렇게 써놓으면은 오디세이아 2권 100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문자로 써놓으면은 일리아스란 뜻이고 소문자로 써놓으면 그 오디세이아란 뜻이고 요 순서가 요게 권수입니다. 요거는 1권, 2권, 3권, 4권 이런 식으로요.